우리가 보면 직장 생활, 우리 사실 학교 직장이죠. 여기 아무리 이제 직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해도요, 교사라고 해도요, 직업이에요. 저도 대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. 저 같은 경우는 15일에 종강을 했어요. 15일, 좀 일찍 종강했죠? 좀 일찍 개강해가지고 일찍 종강을 했는데, 종강을 하고 성적 표기하고 시험 내고 성적 처리하고 애들의 전화 다 받아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끝났어요. 이제 드디어 바로 지난주에 저는. 그래서 야, 이거는 뭐 강의하는 게 일이 아니라 성적 처리해주는 게 일이고 민원 처리해주는 게 더 일인 거예요.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학교에서도 하다 보면 사실 이것 또한 직장 생활이거든요. 그러면 제일 힘든 게 뭐예요? 이 직장 생활할 때 가장 힘든 게 뭐였죠? 사람이에요. 어떤 선생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. 나는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게 가르치는 일인 줄 알았더니 대인관계더라. 그래서 나는 가르치는 일은 잘한다고 생각해서 이 직업을 선택했는데 알고 봤더니 애들이랑 사람들이랑 이치는 대인관계를 못해서 나는 이 직업이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. 실제로 우리 일이라는 게 그래요. 근데 학교 교사만 그럴까요? 직장 생활 자체가 인간관계 아니에요? 그럼 이 인간관계가 사실은 성인이 됐다고 우리 인간관계 쉬워요, 어려워요? 어려워요. 우리 회사에 다니면서 지금까지 초, 중, 고, 대학교, 그리고 군대, 남자분들 군대까지 갔다 오셨고요. 그리고 이 직장생활 몇 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20년씩 하신 분도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 얘기할까요? 업무 처리일까요? 아니에요. 인간관계예요.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인간관계의 범위 안에 우리 교무실에 있는 선생님들끼리의 인간관계만이 인간관계예요? 아니죠. 여기에서 학생들을 우리가 가르친다면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우리의 인간관계 범위 안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? 반드시 들어가야 정상입니다. 만약에 우리가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인간관계 안에 학생들을 집어넣지 않는다면 교사로서 가장 큰 자질의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. 왜? 결국 이 아이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은 교사의 가르치는 능력 이외에 아이들을 관리하는 능력에 포함이 되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, 그리고 인간관계, 예를 들어서 학교 교무실 내에서 인간관계가 안 좋은데 학생들하고 인간관계가 좋겠습니까?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돼요. 그래서 우리가 이 동료들과의 갈등 혹은 이 애들만의 갈등, 이거를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생각을 하냐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이기 때문에 전지적인 관점을 택해요. 전지적인 관점이 뭐냐? 아이들 너희들은 알아서 하고 너희들을 관리하는 나는 전지적인 시점, 제3자의 시점으로 이 아이들을 보면서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들을 관리하는 문제로 보기 위해서는 내가 그 아이들과의 관계를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아이들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전지적인 시점으로 이 아이들의 갈등을 관리하고 이 아이들의 관계를 관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? 세상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전지적인 관점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영역에 있기도 하면서 이 아이들하고 함께 호흡해야 되는 사람이기도 해요. 우리는. 그렇다면 우리끼리의 아주 간단한 질문이에요. 우리가 일을 하다가 강의를 하고 수업을 맡고 이러면서 동료 그 교사 선생님하고 갈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. 그쵸? 그렇다면 단순히 이 사람하고 성격이 안 좋아서 갈등이 생기던가요? 어때요? 성격이 서로 안 맞아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사람하고 나하고 갈등이 생기면 가장 피곤한 게 누구예요? 자기 자신이에요. 그래서 내가 피곤한 걸 알기 때문에 동료 교사들하고 갈등이 있으면 웬만하면 갈등을 표출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. 잘 지내려고 노력해요.
우리만 그럴까요? 우리 학생들은 안 그럴까요?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. 애들하고 싸우고 친구들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요, 자기가 가장 피곤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해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. 그럼 우리 일을 할 때, 선생님으로서 일을 할 때 언제 무슨 이유 때문에 갈등이 생기죠? 대부분 업무 때문에 갈등이 생기거나, 아니면 최악의 경우는 우리 바로 윗사람의 이간질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. 되게 케이스가 여러 가지입니다. 그럼 갈등이 생기고 나면 이 갈등을 누가 풀어야 정상이에요? 우리가 동료 교사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. 무엇 때문에든. 그러면 이 갈등이 생겼을 때 단 둘이서 그 갈등을 풀어낼 수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어때요? 학교에서 일어나는, 우리 교무실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둘이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둘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? 힘들어요. 힘드시죠? 힘들어요. 나도 갈등 해결하지 않으면서 이 아이들이 갈등이 있는데 너희들끼리 해결해. 말이 될까요? 말이 안 되죠. 그러면 우리 교무실에서 동료 간의 갈등이 생기면 대부분 그 갈등은 누가 풀어주려고 노력하죠? 그 바로 옆에 있는 동료가 풀어주나요? 아니요. 대부분 그들의 직장 상사인 그 팀을 맡고 있는 사람이 그 갈등을 풀어주려고 노력합니다. 그래서 개입을 하기도 하고, 그리고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어주려고 하기도 해요. 근데 최악의 리더는 뭐예요?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을 모른 척하고 냅두는 선생님들. 그런 분들은 최악의 상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렇다면 이 내가 담임을 맡고 있는 이 반에서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은 누가 해결해 줘야 된다고요? 대부분은 그 반을 맡고 있는 선생님이나 그 반과 관련되어 있는 선생님들이 그 갈등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, 아이들 둘이서 친구처럼 싸웠다가 해결했다 그럼 참 좋은데, 지금 아이들이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었던 것처럼, 우리가 학교 다녔었던 것처럼 싸우고 다시 화해하고 이런 과정을 스스로 겪을 수 있어요? 애들 대부분 어떻게 하죠? 잘 지내다가 한 명이 예를 들어서 말을 옮기는 거를 알게 됐어요. 그럼 어떻게 하죠? 애들이 대부분 응징의 의미로 왕따를 시킵니다. 한번 왕따를 시키면 얘가 학교를 다닐 수 있어요? 전학을 가더라도 얘는요, SNS상으로 왕따 당하고요, 카톡으로도 왕따 당하고요, 소문나서 왕따를 계속 유지가 됩니다. 지금 상황은 아이들이 우리가 옛날처럼 SNS를 하지 않았었던 시대처럼 싸우고 다시 화해하고 다시 잘 지내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, 만났다가 얘가 별로네 그러면 바로 왕따를 시키고 그냥 차단을 해요. 이거 어디서 보던 좀 그런 방식 아닌가요?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. SNS에서 사람을 사귀고 SNS에서 사람을 멀리하는 방식이요, 지금 인간관계에 그대로 들어왔어요. 우리 페이스북 하시나요? 혹시? 페이스북 하세요? 아니에요. 네. 안 하시나요? 네.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들이요,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대부분 다 합니다. 지금 다 해요. 안 하는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. 근데 거기에서 친구를 맺는 방식은 되게 간단해요. 친구 추가를 누르면 상대방이 수락을 해요. 그럼 친구예요. 근데 얘가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아니면 얘가 좀 이상한 것 같아. 그럼 어떻게 하면 친구 관계가 끊어지죠? 차단을 하거나 친구 끊기 하면 관계가 끊어져요. 요거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학교에서 아이들은 친구 관계를 유지한단 말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갈등이 생기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아는 게 아니라, 갈등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차단을 하는 방법으로 관계를 맺고 끊음을 하기 시작을 해요. 단순히 갈등을 관리하는 능력 자체가 이제는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. 아이들이 느끼기에. 근데 우리 인간 사라는 게 갈등을 관리하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살기 어렵죠. 실제로 우리가 존재하는, 눈을 떠서 생활하는 이 상황 자체가 결국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살거든요. 내가 너 차단할래 하고 차단한다고 관계가 끊어지는 사회가 아니란 뜻이에요.